와이프한테 맞고 있다. 진짜 쪽팔리게 남자 새끼가 맞고 살아? 야, 노마.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스라이팅인 거죠. 피디님 여자한테 맞아본 적 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맞나? 뭐 맞을 수 있지. 요즘 뉴스에도 맞는 남자들 많이 나오잖아. 대부분 착각하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자만 여자를 때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자도 남자를 은근히 많이 때리고 살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런 사례들이 제 주변에도 좀씩 이제 있다는 소식을 좀 듣고 좀 검색을 해봤어요. 피해자 중에 한 20%가 남자더라고. 한 10명에 2명은 남자가 맞고 사는 거야. 근데 이제 남자들이 쪽팔려서 말을 안 하는 거지. 피디님이 부인한테 맞았어. 나한테 말할 거야, 말 안 할 거야? 그걸 어떻게 말해야지. 도움을 요청해야죠. 신고할 거야, 안 할 거야? 진짜 애매할 것 같아요. 어떻게 신고하지? 여자들은 신고하잖아. 근데 왜 남자들은 신고를 안 할까?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뭔가 막연한 생각? 그리고 왠지 남자가 신고하면 경찰분들이 뭔가 좀 심각하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많은 이유는 남자 입장에서 쪽팔리니까. 그래서 많이 참고들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폭력적인 여자를 만났다가 골로 가는 남자들의 사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 실제로 여자가 힘이 더 센 경우. 그런 경우가 있나요? 뭐 진짜 체격적으로 여자가 더 힘이 센 거죠. 여자가 키가 더 크거나 그러니까 운동선수 출신이거나 뭐 그런 경우도 맞고 사는 경우가 있죠. 이런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남편보다 힘이 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화가 나거나 이럴 때 이제 힘으로 제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화가 나면 남편을 이제 멱살을 잡거나 목을 조르거나 뭐 이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여성분들의 심리가 왜 그런지 한번 보면은 이런 거지. 이제 남자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죠. 무슨 약점이요? 내가 얘를 때려도 쪽팔려서 아마 신고 못 할 거야. 남자니까, 애 아빠니까, 뭐 혹은 내 남친이니까. 그래서 이제 화가 날 때마다 이 감정을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간다거나 손이 먼저 간다거나 이제 이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고 이 습관이 계속되다 보면 버릇처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왜 위험한지 알려줄게요. 폭력적인 것도 무서운데 결혼하면 대부분 집안의 힘은 여자들한테 있거든요. 아내한테. 남편들이 그래서 대부분 아내들이 눈치를 보잖아. 그러다 보면 남편의 입지가 더 줄어들게 되죠. 그럼 때리는 게 그냥 당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그럼 남자들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지. 그럼 이제 더 위축되게 되고 그럼 더 이제 쫄아들게 돼 있죠, 남자들은. 근데 이제 이런 게 왜 발생되냐면 대부분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들어요? 야, 여자는 때리면 안 돼. 항상 여자가 먼저야.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다 보니까 남자가 참는 게 당연하게 된 거죠. 야, 나 우리 와이프가 때렸어. 그럼 대부분 친구들의 반응이 정말이라고 할까? 아니면 정말이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 뭐라 그럴까? 진짜 쪽팔리게 남자 새끼가 맞고 살아? 라고 분명히 100% 얘기할 거야. 만약에 아는 사람 지인이 사실은 와이프가 나 때렸어. 나 맞고 살아 라고 하면 피디님 역시 앞에서는 걱정해주겠지만 뒤에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어우 등신아. 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만나는 게 자체가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은 참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 걸 겪잖아요? 그러면은 대처를 못 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게 한두 번 맞는 거는 그냥 그렇다 치는데 계속 맞다 보면 이것도 그러려니 하고 포기 상태가 되는 거죠. 남자들 중에서도 꼭 와이프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연애를 하고 있거나 말 못해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 이걸 상담이나 어디 가서 말 못하는지 아세요? 쪽팔리니까.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눈이 이상한 걸 검증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등신이란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두 번째, 가스라이팅입니다. 예전에도 보면 누구라고 좀 말은 못하겠지만 뭐 연예인도 약간 이런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이상하게 이 여자는 나 아니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이런 책임감들이 좀 있어서 그거 안에 자기를 좀 가두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경우 더더군다나 말을 못하는 거지. 왜요? 가정이 깨질까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가 이 경우는 더더군다나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좀 폭력적인 여자들과 사는 그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더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아이들이 또 자라서 그대로 그 폭력성을 물려받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의 지인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자한테 맞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너서 한번 물어봤어.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여쭤봤더니 와이프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사치를 한 것도 아니고 이혼할 이유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자기를 위안하면서 사신다고 하는데 그 괴로움이 정말 말도 못한다고 하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스라이팅인 거죠. 세 번째입니다. 남자 자체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할 때입니다. 왜 때릴까요? 이 사람이 정말 힘이 세고 강해 보이면 덤빌까? 만만하니까 자꾸 건드리고 때리는 걸 거 아니야. 근데 왜 얘가 만만할까? 왜 만만해 보일까? 여자가 혹은 내 남편, 내 남친이 만만해 보일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할 때 여자
여자들은 어때? 무시를 하고 만만해 보이겠죠. 그게 언제야? 돈 못 벌 때. 돈을 못 벌거나 가장으로서 책임을 못 질 때 여자의 폭력성이 더 심하게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가 진짜 돈을 잘 버는 재벌이거나 사회적으로 위치가 진짜 막 막강한 남자야. 그럼 여자가 이 남자를 때렸을까? 꼼짝도 못하지 않았을까? 한두 번은 때렸을 수 있다고 쳐요. 그 남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막 남편이 옆에 경호원을 막 데리고 다니고 막 힘이 세고 막 진짜 권력자야. 그럼 와이프가 옆에서 과연 때릴 수 있을까요? 절대 함부로 못하겠죠. 만만하니까 때리는 거지. 남편이 우스우니까. 오랜만에 만난 남동생이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누나 나 요새 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와이프한테 맞고 있다. 그거를 못 믿었어요. 내가 남동생이 뭐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난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연을 알고 보니 남동생이 돈을 잘 벌다가 사업이 좀 안 돼서 집에 있다 보니 이제 서로 싸움이 좀 잦게 되고 이제 여자분의 폭력성이 나온 거죠. 참다가 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대. 와이프가 이제 막 청소기로 청소하다가 때렸나 봐. 그래서 진짜 이제 죽을 것 같아갖고 와이프만 보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누나 나 이러다 진짜 골로 갈 것 같아. 이럴 것 같아서 이제 구조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청소기를 근데 이제 미운 거지 남편이. 자기는 청소하고 있는데 남편 자고 있는 모습까지도 미운 거죠. 분노가 이제 폭발한 거죠. 제 지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장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라고. 학대라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할 수는 없는 거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때리는 게 용납이 될 수 있겠어요. 부부지만 남이잖아 남. 남이 남을 이렇게 학대를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 이거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난 어떤 이유에서든 이거는 용납될 수 없다고 봐요. 자식한테도 영향이 가고요. 내 자식도 언젠간 나를 향해서 학대를 할 수도 있어. 나도 내 자식한테 다시 매를 맞고 살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와이프한테 매 맞고 사는데 자식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이거 보면서 우는 남자도 있는 거 아니야? 대표님, 최근에 약혼녀가 대기업 대표 스폰녀인 걸 알고 파혼했다는 뉴스 보셨어요? 봤죠. 워낙 화제가 된 거여가지고 보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파혼한 남성분의 사연을 보니까 그 약혼녀 다이어리에 첫 성관계 300만 원이라는 메모가 적힌 거를 봤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호텔에서 찍힌 사진까지 있었대요. 충격 그 자체죠. 결혼하기 전에 그래도 밝혀져서 다행이었던 거지. 놀란 게 커뮤니티 이런 비슷한 사연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주변에서 건너 이렇게 들으면 성을 이제 이렇게 제공하고 금전적인 이제 대가를 받고 이런 여성분들이 은근히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 신종 스폰이라 그래서 이 수법이 다양하게 이제 뭐 드러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런 얘기가 남의 일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만나는 상대가 스폰녀인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오늘은 요즘 성행하는 최신 버전의 2024 스폰녀 거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2024 스폰의 세계입니다. 2024년 현재와 과거의 스폰이 다른 건가요? 과거의 스폰은 어때요? 몇백만 원씩 주고 뭐 한 달 그렇게 돈을 주더라고요. 맞아요. 그 여성한테 오피스텔을 제공을 해주고 한 달에 이제 수백만 원 이상을 주고 돈을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관계가 일반적이었죠. 그렇다 보니 이제 남자의 경우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어야지 그래도 스폰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여자들도 엄청 예뻐야 되지 않았나요? 여자들도 그러니까 외모가 엄청 빼어나야지 이제 스폰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였죠. 근데 최근 뭐 스폰 신종이라 그래서 스폰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종 스폰은 뭐예요? 피디님들 혹시 스몰 사이즈 스폰이라고 들어봤어요? 스몰 사이즈 그냥 옷 사이즈 같은 거 아니에요? 자, 스몰 사이즈 스폰이 뭐냐면 최근 가장 성행하고 있는 스폰으로 1, 2주에 그냥 한 번 만나는 거야. 그리고 40만 원이나 50만 원 단의 돈을 그냥 지급하는 거지. 그게 스몰 사이즈 스폰이라고 해요. 최소 200만 원 이상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던 예전의 스폰하고는 또 달리 경제력이 없는 남자들 사이에서 성행한 그런 스폰이라고 해요. 대표님 말로 들었을 때는 스몰 사이즈 스폰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폰이 성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새는 왜 그러냐면 스폰제이가 굉장히 흔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 들어보면 실제 일상생활에서 스폰제이를 받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사례로 들으면 운전 연수를 이제 이렇게 받고 있다가 강사한테 이제 스폰제이를 받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나는 지금 내가 비록 운전 강사지만 내가 이제 앞으로 큰 사업체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될 거다. 내 회사에 취직을 하면 수억의 연봉도 줄 수 있다. 그러면서 만나보자면 스폰제이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대표급 사람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대표가 될 거다. 이제 이렇게 꼬시는 거지. 강남이나 이런 큰 헬스장에서도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뭐 스폰제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 몸 좋고 이제 이러잖아, 여자가.
여자가. 그럼 와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가게 사장이 지금 네가 받고 있는 거 내가 2배는 줄게. 한번 만나보자. 이러면서 또 스폰 제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스폰을 연결해주는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거 들었는데 스폰을 연결해주는 이 사이트가 있다 보니까 더 쉽게 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스폰이. 그래서 이제 제가 촬영 전에 스폰 사이트가 뭐만 있는지 검색을 해봤더니 스폰 지원 시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의 별의별 사항까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지인은 인스타에다가 뭔가를 좀 올려놨는데 얼굴이 좀 이쁘장해요. 그랬더니 이제 DM이 날라와서 중소기업 연봉 얼마에 뭐 대표이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 생각 있냐 뭐 이런 또 DM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스폰 지원할 때 주의사항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 그걸 한번 보면 나이는 20살에서 35살까지여야 되고 직업은 스케줄 변동이 심한 직업은 사양 오히려 백수를 선호한대요. 그리고 지역은 스폰서와 2시간 이내로 만날 수 있는 지역을 선호 서울을 포함한 6대 광역시 그리고 2순위는 경기도 그리고 성격 같은 경우는 낯을 가리거나 남자다운 성격은 제외시켜야 된대. 성적 성향 이거는 성적 성향을 따로 가리진 않으나 소극적인 취향은 사양 이렇게 써있다네. 이것도 진짜 놀라운데요. 스폰 규칙이 또 있대. 그게 또 뭐냐.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주 흡연 금지. 스폰서를 만날 때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음주와 흡연을 금지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고요. 단 스폰서가 허락할 경우는 예외래요. 또 핸드폰 사용 금지. 스폰서를 만나는 시간 동안에 핸드폰을 진동 무음으로 하고 최대한 사용을 금지하며 스폰서에게 집중한다. 그럼 세 번째 이성교제 금지. 스폰서를 만나는 동안에 이성교제를 하지 않아야 된대. 그리고 네 번째 안부 연락은 필수. 스폰서가 연락이 없더라도 꼭 매일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한 차례 이상 연락을 해줘야 된대. 카톡으로 인사말만 남겨놔도 상관없음. 그리고 특정한 사유 없이 스폰서 연락에 하루 이상 답하지 않으면 스폰 취소 사유가 된대요. 근데 반대로 스폰을 받는 남자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스폰 받는 남자도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여자보다는 뭐 금액도 좀 작고 또 호스트나 이런 것처럼 특정 직업군이 아닌 이상 일반 사례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 두 번째 스폰녀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스폰녀를 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스폰녀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런 분들이 100% 스폰녀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제 과반수 조금 이상이 된다 그러면 조금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핸드폰이 늘 진동이나 무음, 방해 금지 모드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부유한 집안이 아닌데 월세가 100만 원이 넘는 빌라나 오피스텔에 거주한다. 뭐 이런 건가? 한 달에 한 150만 원, 200 버는데 월세는 뭐 130, 120만 원 하는 월세에 거주하는 거? 그런 거 아닐까? SNS 활동을 활발히 하지만 댓글 기능을 막아놓는데. 보면은 이런 분들 특징이 좀 SNS에도 독사진밖에 없고 맞아. 그래서 뭐 수영장 가서 찍었는데 누군가 뭔가 찍어준 사진. 그래서 이렇게 막 확대해서 보면 약간 남자가 찍어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 특징을 보면 SNS 팔로워 목록 보잖아요. 그럼 그렇게 중년 남자들이 많이 있대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뭐 필수죠. 해외여행, 골프, 명품 쇼핑, 뭐 고가의 취미를 즐기는 거. 이런 거를 뭐 사진을 많이 찍어서 놔두는 거지. 어린 나이와 경제력에 맞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다. 스폰녀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과거 얘기고요. 이제 스폰녀라는 거를 이제 좀 티를 안 내기 위해서 다양한 직업군을 또 가지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그 다음 6번째,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다. 뭐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뭐 외제차가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7번째가 연한 화장을 즐긴다. 근데 원래 약간 스폰녀라는 인식이 되게 화장이 진하거나 노출이 심한 옷 입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건 옛날 얘기죠. 그 옛날 하수들이 하는 얘기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화려하고 야한 이미지의 여자들이 뭐 스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요새는 그게 반대로 되게 청순하고 정말 저럴 것 같은 여자가 스폰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여성분들이 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 다음 8번째, 외부 활동을 많이 한다. 외부 활동을 하다 보면은 남자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남자들하고 또 엮이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남자들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장을 가는 거지. 제가 아는 분은 자동차 모임, 바이크 모임 이런 데도 가더라고 일부러. 오늘은 2024 스폰녀를 거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그래서 얘기한 부분들이 다 100% 스폰녀다 이렇게 또 규정 짓기는 어렵지만 제가 얘기한 것들 중에 과반수가 진짜 넘는다. 그러면 정말 그분은 스폰녀일 수도 있으니 저는 손절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